아이언캐드 해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리본바 메뉴 에드인스에 들어가 보시면 아이언캐드 멀티피직스라는 아이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아이콘들이 보이지 않다면 왼쪽 끝에 있는 에드인 어플리케이션 항목에 들어가서 아이언캐드 멀티피직스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해석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제 간섭 체크입니다. 서로 간섭이 파트 간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메시를 했을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섭되는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도구의 간섭 확인 명령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네, 지금은 간섭이 없는 파트로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간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수정을 하신 뒤에 에드인스의 Add FEA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구조 해석을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그래서 해석 타입은 스테티스로, 그다음에 3D 형상을 가지고 할 겁니다. 오케이 눌러주면은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브라우저 MPIC가 이제 뜨게 되어 있고요. 먼저 해보실 거는 해석 타입은 어떤 걸로 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물론 지금은 이제 구조 해석만 할 거니까 스트레스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열이라든가 유체를 해주실 거라면은 이제 체크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모델 쪽으로 가면은 단위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니티 세팅에 들어가서 어떤 단위계를 사용을 할지 지정을 해줘야겠죠. 지금은 저는 NKS 단위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MKS 단위계로 재질이 5개의 파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파트들을 하나의 재질로 쓰지 않고 각각의 재질로 적용을 하고 싶다면은 다시 모델 항목을 선택을 하고 Add New Material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업데이트 바디 버튼을 선택한 뒤에 어떤 바디를 추가할 건지 마우스로 지정을 해주신 뒤 Accept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재질에 대한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아이언캐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재질 외의 것들을 편집해서 사용을 하실 거라면은 Add Material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서 재질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제 이 휠만 알루미늄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들은 스틸의 재질을 가진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넘어가서 고정점을 정해 줄 겁니다. 지금은 양변을 고정을 해 볼 거니까요. 포지셔닝 앤 로테이션 명령을 사용을 해서 어디 고정이 될지 마우스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양쪽을 지정을 해 볼게요. 만약에 이제 선택 취소를 하고 다른 곳을 선택을 하고 싶다면은 바탕화면 클릭을 해주고 선택이 취소된 걸 확인한 뒤에 다시 한번 지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지정이 완료됐다면은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어떠한 방향으로는 자유도를 갖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XYZ 체크 항목들이 있습니다. 고정점을 어디로 둘 건지인데 이 중에 원하시는 방향을 해제해 주시면은 해당 방향으로는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로드 소스에서는 이제 힘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력값도 기본 중력값을 낼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곳에 작게 보이는 이 화살표가 중력의 방향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Z 마이너스 방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단순 구조 해석이기 때문에 중력은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거를 했고요. 단순히 이제 포스 프레셔 명령을 사용을 해서 힘만 가해 볼 거고요. 이때 일반 힘을 줄 건지 압력을 줄 건지 등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모먼트와 라인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형상에는 적용할 수가 없고 쉘, 면만 존재하는 형상이라든가 라인만 존재하는 형상에 대해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포스를 이용해서
이 원통 면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그런 힘을 줘볼 건데요. 원통면을 선택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화살표가 X축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Set Component 버튼을 클릭을 한 뒤에 이곳 항목에서 원하는 방향을 1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방향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반대 화살표를 보시면 이제 윗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이것도 방향을 바꿔주고 싶다면 마이너스 값을 넣어서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리버스 버튼을 눌러서 방향을 보시는 것처럼 바꿔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힘은 100N 정도만 주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조건들은 모두 두열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메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오토 메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메쉬 처리와 그 다음에 결과 산출까지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메쉬만 해볼 거라면 메쉬 제너레이션 명령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크기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크롤을 이용해서 메쉬 사이즈를 정의하실 수도 있고 직접 메쉬 사이즈를 넣어서 만들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토메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파트들이 있을 경우 각 파트들을 모두 접합 상태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독립된 파트로 유지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독립된 파트로 모두 정의를 해놓게 된다면은 각각 고정점들을 이 컨스트레인트에서 정의를 사전을 다 해놔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접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글로드 명령으로 양쪽 측면만 바닥면의 측면만 이제 고정을 해볼 겁니다. 정의가 됐다면은 이제 OTsolver 명령을 사용을 해서 해석 처리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창은 이제 메쉬에 대한 생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문제가 없다면은 다음 이제 해석 값을 처리하는 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해석 처리도 모두 끝나서 이제 해석된 값을 보고 계시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표시는 이제 변형량입니다. 최대 변형량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최소 변형량에 대한 위치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케일 셋업, 결과치에 스케일 셋업을 눌러주면은 과도응답 값을 얼마로 할 건지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23배로 자동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거를 한 4배 정도로만 하겠다라고 해놓으면 온 버튼을 눌렀을 때 4배에 해당하는 이제 변형량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픽적으로는 실제 수치는 이제 1대1의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스케일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지정해놨던 스케일만큼 이제 변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필요하다면은 Save AVI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영상도 저장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대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컨투어 셋업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다양한 값을 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변형량이지만 이걸 해석을 하실 때 응력 값을 더 보고 싶다면은 이제 스트레스 선택을 해서 업데이트 스크린 눌러주시면은 최대 응력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가장 취약한 위치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아이콘들입니다. 메시를 보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노드 부분만 볼 건지 그리고 커팅 플랜을 이용해서 단면을 볼 건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날리시스 리포트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특정 아이언캐트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자동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조 해석을 아이언캐트에서 해보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